시계의 오른쪽 버튼 두 개 중에 아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전원이 켜지고 부팅을 시작하며 부팅이 완전히 끝나고 핸드폰에 가까이 되면 이렇게 핸드폰의 연결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계속을 눌러주면 워치 앱으로 이동을 하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핸드폰에 연결 애니메이션이 뜨지 않는다면 직접 워치 앱에 들어가서 페어링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용으로 선택하고 카메라로 애플워치를 담으면 페어링이 됩니다. 기존의 애플워치를 사용했다면 백업을 통해서 자료를 옮겨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애플워치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폰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넘어가다 보면 동기화가 진행되고 시계의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 이게 다 차면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동작과 수심 설정이 추가로 뜨는데 동작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메뉴를 호출할지 정하는 것과 애플워치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수심 앱을 열지 안 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동기화 중에 핸드폰은 워치 앱에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핸드폰과 시계는 계속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가 평소 오른손에 시계를 차는 사람이라면 간단한 설정만 바꿔주면 됩니다.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서 설정, 일반, 방향에서 손목을 오른쪽으로 디지털 크라운을 왼쪽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계 화면 뒤집어지고 오른쪽 손목에 차면 끝입니다. 물론 스트랩 위아래도 바꿔주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자, 왼쪽 손목 기준으로 시계 오른쪽 버튼이 위가 디지털 크라운, 아래가 측면 버튼입니다. 울트라의 경우 왼쪽으로 이렇게 주황색 버튼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버튼은 동작 버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버튼들의 기능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시계를 깨우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해서 깨우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비활성화도 가능한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서 손목 올려 깨우기를 비활성화 해주면 손목을 들어 올려도 시계가 켜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깨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살살 올리면 이렇게 켜집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길잡이 워치 페이스에 한해서 이렇게 야간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디지털 크라운을 돌려서 깨우는 것도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에 들어가서 크라운 돌려 깨우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디지털 크라운을 아무리 돌려도 시계가 켜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손바닥으로 액정을 덮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면을 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액정에 손바닥이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손목을 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꺼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냅두게 되면 자동으로 시계 화면이 꺼지는데, 자, 꺼졌죠? 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 맨 아래 내려가면 깨우기 시간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15초로 할 것인지 70초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원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전원 옵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최상단에 이 그림을 누르고요. 전원금 이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원이 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현재 시각이 몇 시인지 알려주는데요. 즉, 시계의 배터리가 얼마 없을 때 전원을 끄고 시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좋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항상 켬 화면인데요. 항상 켬이란 대기 상태에서도 시계 화면이 조금 어둡게 항상 켜져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에 차지 않을 때는 알아서 화면이 꺼지고요. 이렇게 충전 중일 때도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이걸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가서 여기 항상 켬을 터치한 다음 이것을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끄게 되면 더 이상 시계 정보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항상 켬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더 소모되므로 배터리를 길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비활성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간단하게 오른쪽 버튼 알려드렸죠. 위에가 디지털 크라운, 그리고 아래가 측면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지털 크라운을 처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내가 사용할 어플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심전도나 혈중산소를 측정하고 싶을 때 또는 운동이나 애플워치의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모음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 있던지 무조건 처음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홈 버튼의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자, 디지털 크라운을 2번 연속 누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정 앱을 사용했었죠. 자,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을 길게 누르면 시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활성화가 가능한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시리에 들어간 다음 디지털 크라운 누르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크라운을 길게 눌러도 더 이상 시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크라운은요, 이 용도를 돌리게 되면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는 기능도 담당하고요, 또는 이렇게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아래 측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근 사용의 목록을 이렇게 펼쳐주는데요. 이것 또한 내가 즐겨 찾는 앱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설정, 독에 들어가서 최근 사용을 즐겨찾기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즐겨찾기 앱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면 핸드폰의 워치 앱에 들어가서 독을 클릭해 준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편집을 눌러가지고 앱을 추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치를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최근 사용보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설정해서 심박수나 혈중산소, 심전도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앱들과 그 밖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모아놓으면 편리하더라고요.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왼쪽에 동작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운동 앱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동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동작에 들어가서 이 운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다른 것들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모든 앱을 실행시킬 수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동작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나오는 전원 옵션에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울트라의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사이렌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드래그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최대 180m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자,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버튼이나 그런 기능이 없고 특정 어플의 왼쪽 상단에 이렇게 이런 화살표를 눌러야만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웬만하면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뒤로 가기가 필요한 앱들, 예를 들면 메시지 앱이라든지 카톡 이런 것들은 다 왼쪽 상단 뒤로 가기 터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시계 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내가 즐겨찾기 했던 워치 페이스로 빠르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다시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다시 시계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워치의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제어 센터로 이동합니다. 자, 이 각각 메뉴들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시계 화면을 워치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워치 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이 워치 페이스를 꾹 누르면 이렇게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일 오른쪽으로 넘기다 보면 이 신규가 보이는데요. 이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애플워치 8에 제공하는 기본 워치페이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쓰고 싶은 워치페이스에 이렇게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시계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등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스타일이나 문자판, 색상 등을 바꿀 수가 있고, 그 항목의 종류는 디지털 크라운을 아래나 위로 올려서 결정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끝에 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자, 이 컴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시계 화면에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정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워치페이스의 오른쪽 상단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게 이 날씨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심박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계 화면에서 이 심박수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심박수 메뉴로 바로 가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은 워치페이스마다 개수가 다양하게 있고 이걸 잘만 활용하면 시계 화면만 봐도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정한 워치페이스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계 화면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즐겨찾기, 즉 나이 페이스에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워치페이스를 다시 편집하고 싶다면 해당 워치페이스를 꾹 누르고 편집을 눌러서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 워치페이스 편집 모드에서는 워치페이스를 꾹 눌러서 이렇게 순서와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버린 다음에 제거를 누르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는 폰에서 꾸미는 게 사실 더 편합니다. 워치 앱에 들어가서 나이 페이스 편집을 클릭하면 여기서 즐겨찾기한 워치페이스를 순서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제거해 줄 수도 있는데요. 나이 페이스에 있는 워치페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편집하는 것이 시계에서 설정을 할 때보다 한눈에 알아보기 더 쉽기 때문에 편집은 핸드폰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워치 앱에서 아래 여기 가운데 페이스 갤러리를 클릭하면 새로운 워치 페이스도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추가. 자, 그러면 나이 시계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나이키 전용 워치페이스도 일반 애플워치에 공유가 되면서 기본 워치페이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를 차고 있다가 핸드폰에 알림이 오게 되면 시계의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주는데 시계가 꺼져 있으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알림을 보여주고요. 시계가 켜져 있다면 이렇게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알림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가 가능하고요. 내가 미처 알림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계 화면에 12시 방향을 보면 빨간색 점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새로운 알림이 왔음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시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알림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최근 알림 순대로 나열을 해주고 각 알림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의 앱에서 알림이 여러 개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 카톡일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한번 누르면 알림이 폴더화 돼서 보여주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야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문자 메시지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답장을 누르면요, 이렇게 간편하게 완성되어 있는 문장을 터치해서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답장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음성 녹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받아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받아씁니다. 받아쓰기 다 끝났으면 이렇게 보내기, 오른쪽 상단에 보내기 눌러서 전송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하단에 이모티콘 그림 눌러서 이모티콘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가를 누릅니다. 가를 누르고 이 화살표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나 키보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혹은 하이, 이런 식으로 손글씨 입력이 영어로는 가능하고요. 한글 타이핑으로 보내고 싶다, 아이폰을 이용해서 한글 타이핑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답장을 누르고 여기 한 번 더 답장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아이폰에 얘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핑을 치는 대로, 물론 말하는 것도 녹음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애플워치로 답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알림을 지우는 방법은요, 알림 센터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지울 때는 해당 알림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X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 누르면 됩니다. 알림을 한 번에 지우고 싶다면 맨 위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모두 지우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자, 시계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제어 센터에 진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워치의 설정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각각의 기능들은 그림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고 핸드폰의 제어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직접 하나씩 눌러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만 여기서 수면 모드와 방해 금지 모드, 그리고 극장 모드의 차이점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가면을 쓴 사람 그림의 이 극장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항상 켬이 꺼지고요,
손목을 올렸을 때 켜지는 것도 안 되고, 자, 그리고 무음 모드가 되는데요. 이는 영화를 볼 때 갑자기 시계에서 화면이 켜지거나 소리가 나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에티켓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가면 그림을 누르면 모드가 해제됩니다. 두 번째 방해금지 모드는 초승달 그림을 터치하고 방해금지 모드를 터치한 후에 시간을 선택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는 핸드폰으로 오는 알림들을 시계로 알려주지 않는 모드로서 시계에서 활성화하면 핸드폰도 이렇게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돼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알림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방해금지 모드를 이렇게 해제하면요, 활성화한 동안 온 알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도 시계도 자동으로 방해금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 초승달 그림을 눌러서 수면 모드를 터치하면 이 수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방해금지 모드 플러스 극장 모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활성화하면 항상 켬이 꺼지고 손목 들어 올리기도 안 켜지고, 터치하면 어두운 화면으로 기본 시간만 나타나고요. 자, 이 시계가 잠금이 되어 있는데 이 시계를 잠금 해제하려면 디지털 크라운을 길게 눌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계가 잠금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수면 모드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다시 수면 모드를 눌러줘야 해제가 됩니다. 수면 모드를 해제하면 다시 핸드폰은 그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얘도 해제하는 순간 활성화한 동안 온 알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 센터의 맨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편집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면 편집 모드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꾹 눌러서 메뉴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아래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시계 화면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한번 누르면 어플리케이션 모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 어플을 눌러서 그 어플을 실행시킬 수 있고, 어플 모음에서 아무데나 그냥 손가락을 꾹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목록 보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아무데나 눌러서 격자 보기로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시 아무데나 꾹 눌러가지고 여기 앱 편집 보이죠? 이걸 누르게 되면요, 이 어플 모음을 편집할 수 있는데요. 꾹 눌러가지고 어플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X 버튼을 눌러서 앱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나 설정 같은 이런 기본 어플리케이션들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워치 전용 어플들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면 유료 앱도 있고 또 무료 앱도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운받아서 나만의 워치를 완성시켜 보세요. 핸드폰에 워치 앱을 들어가서 앱 보기를 누른 다음에 정렬을 누르면 이 핸드폰에서도 워치의 이 앱 순서를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플의 삭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가 되었지만 아이폰 12 시리즈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100% 인식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선 애플워치가 암호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설정 암호에 들어가서 암호를 켭니다. 일단 비밀번호 0000으로 해볼게요. 암호 사용 다시 0000. 자, 이렇게 암호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아이폰의 설정에 들어가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클릭합니다. 쭉 내리다 보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해주고 켜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애플워치의 잠금이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에 차고 있을 때 아이폰을 잠금 해제를 시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대충 보여줘도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아이폰에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허공에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애플워치의 잠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의 잠금 해제만으로 애플워치의 잠금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워치 앱에 들어가서 암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암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요. 워치의 암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애플워치 잠금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워치 화면을 켜게 되면 이렇게 오디오 앱이 자동 실행되면서 볼륨이나 재생, 정지 등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이 화면이 안 떴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안 뜨게 하려면 설정, 일반,
자동 실행에 들어가서 오디오 앱 자동 실행을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운동 앱 실행 중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요, 잠금이나 일시정지 그리고 종료를 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내가 아까 듣던 음악이나 유튜브 시청에 대한 컨트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